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놀라셨죠? 저희가 잠깐 뿅 하고 사라졌다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한 10분간 왜 끊겼어요? 네, 이게 네트워크가 저희가 LTE라는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무선 인터넷 써야 되니까. 근데 안 되는 음영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잠깐 끊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깐 끊었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맛있는 음식과 함께 드디어 우리가 월가에 네, 월가에 도착해서 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자,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맛있는 집을 저희가 찾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개를 쳤는데 네. 지금 현재 스코어 4명이 왔어요. 4명이 지금 4명이 왔고 참석했습니다. 자, 그중에는 내가 가장 존경에 맞이하는 분이 또 한 분 왔어요. 아, 네네네. 지정남 씨라고. 안녕하세요. 네. 저 손가락질을 저한테. 네, 예, 저는 마당극 배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겨울이라 미용에 힘 좀 쓰느라고 점을 딱 뺐더니 이런 날 번개를 쳐가지고 예, 각시팬 날 장 모았어요. 점 빼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가리고 일부러 이렇게 네. 원래 얼굴을 드러내는데. 네. 광주 지역에서 마당극 하시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행사 사회도 보시고 바쁘신 분이신데. 그렇지. 예, 예. 네. 미용하신. 네, 그렇지. 미용하느라고 잠깐 쉬는 바람에 이런 이제 행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음식이 진짜 맛깔스러워 보여요. 딱 볼 때만 하더라도. 카메라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설명을 누가 좀 해주시죠. 이게 무슨 음식인지. 네네네.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요 차려놓은 게 파란 애들이 엄청 들어와 버렸는데. 가서 일단 음식 소개보다는 일단 먼저 온 사람 소개를 그럽시다. 우리. 네, 먼저 온 사람. 자,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네, 어디 보고. 안녕하세요. 광주 조선대학교에 다니는 3학년 김선영입니다. 목소리가 애기네요. 예. 네. 그래요? 여자친구요? 아까 우리 친구 만났던 거예요? 네, 우리. 조선대에서 만났던 친구. 네. 네, 문재인 강의 네. 들었던 친구. 여자친구예요? 네. 야, 어떻게 만난 거?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제 과 후배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복학해서 이제 학교 과 회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는 2학년이었는데 제가 처음 보고 좀 반해가지고 네. 누가 반했어요? 여기가 반했어요? 제가 반했습니다. 어떻게 프로포즈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프로포즈는 문자로 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또 문자로 하는 아니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회장인데 괜히 실패하면은 과 분위기만 또 안 좋아지고 몰래 문자로 네. 은밀하게. 네. 저 뭐라고? 나랑 사귈래? 사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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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답이 답이 안 왔어. 알았어. 어떻게 해? 다시 마음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총각. 자, 그 옆에 총각. 아까 친구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저는 아침에서부터 계속 네. 여기 생중계팀 쫓아다니고 있고요. 제가 엄지뉴스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전남대학교 다니고 있고 이름은 소중한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네. 소중한 사람. 소중한 기자. 예, 저 이름 멋있다. 지정남님 제가 행사 때 그렇게 사회 보신 거 많이 봤는데 저는 맛깔나게 아주 사투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소중한의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를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소중한 기자? 예?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전대였으면 제가 불렀을 건데 조대여가지고 오늘 여자친구는 소중한. 아무 때나 이게 공개를 안 하는구나. 저는 뭐좀 좀더 좋은 자리에서? 좀더 이렇게 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막걸집에 왔으니까 네. 오늘 이제 대선 얘기도 하고 살아온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먹읍시다. 일단 잔을 일단 내가 우리 네, 잔이 지정남 하나씩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어디 막걸리일까? 이거 광주 막걸리겠지? 무등산 막걸리. 무등산 막걸리. 부정산 막걸리가 살짝. 네, 술차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철수 캠프에 가서 광주 캠프에 가서 시민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어떤 한 여성분이 여기 막걸리가 맛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래서 기대를 막 하면서 왔는데 맛이 어떨지. 자, 우리 카메라 담당 기자도 한 잔 해야지. 이리 와, 받아봐봐, 이리 받아봐봐.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이왕이면 제가. 네. 네. 네, 우리
예. 강신우 기자가 우리 자, 저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네. 네. 자, 우리가 그럼 이게 일단 한 잔을 하고, 자, 우리 이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아니, 우리 새로운 이 젊은이가 네. 한 말씀 하고 뭐. 팔 아프다. 오빠 사랑해 하던가. 원웅이 형. 언능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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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좋다. 저기 우리 음식을 원샷을 했네요. 우리 지진아 쌤, 네. 우리 사장님이 한번 음식을 소개해 보면 어떨까? 예, 괜찮네요. 사장님 어디 계시오? 사장님께서 음식 소개를 아니, 별미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네. 그렇지. 얼른 와보시오. 우리는 어서. 묵을지만 이제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게 이게. 아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설명을 어떤 건지 이제 설명. 궁금해서요. 저희 서울에서 와서. 자, 설명을.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마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셔. 여기 오시오, 여기 오시오. 마이크를 좀. 여기 놓으면 되죠, 이렇게.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몰라 사장님. 몰라, 사장님. 막걸리 장사 아줌마세요. 막걸리 장사 아줌마. 아, 안주. 안주. 그러니까 일단 요것이 이제, 이제. 성화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남도 음식의 대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목포가 이제 주죠. 목포 쪽에서 많이 드셨던 거고 돼지고기하고 홍어하고 원래 삼합은 초장에다 드시는 게 아니라 기름 소금에 찍어서 드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네. 원래 기름 삼합에다 소금에? 삼합은 요거에다가? 네, 기름 소금에 찍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요거랑 이제 같이 싸먹는 예, 2년 묵은 김치하고 같이 드시면 되고. 2년? 예. 꼭 2년이어야 돼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3년 묵은 김치가 없어서 2년 묵은 거. 그런 거구나. 이거는 이제 참고막인데요. 아직 꽁 맛이 제대로 들지는 않았어요. 날씨가 철이 좀, 아니고. 좀 따뜻해서 아직은 들진 않았는데, 예. 근데 그래도 먹을 만은 하죠. 그래요. 벌교에서 올라온 거를 내가 대인시장 가서 샀어. 이거 이제 게장. 예,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장게장 하면은 네. 큰 꽃게 가지고 이제 게장집에서는 많이 네. 하는데 이거는 도깨다고 굉장히 단단한 게예요. 잘 물르지를 않아요, 살이. 예, 이제 과일이랑을 좀 듬뿍 넣어서 저는 옛날에 엄마들이 하더만 짭짤으로 많이 해놨으니까 짭조름해도 막걸리 안주는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건 석화는 음. 보통 이쪽 사람들은 그냥 무시에다가 참기름 해서 이렇게 새콤하지 않게 무치는데 저는 네. 막걸리로 발효된 식초가 있어서 막걸리 식초 좀 쳐가지고 약간 새콤한 맛이 나게 무쳐봤어요. 예. 요거. 이거는 요수 쪽에서 많이 나는 서대예요. 서대? 서대를 물기만 빠게 삐득하니 말린 거를 이제 참기름에다가 살짝 찌기만 했어요. 근데 밑간은 돼 있으니까 삼삼하니 드시기 괜찮으실 거예요. 아니, 맛있게 사장님도 드세요. 같이 한잔 하시나요? 아니요, 저 막걸리 먹어보면 이제 나 자야 돼. 저녁 장사 못 해. 아. 남편이 안 벌어다 준 게 내가 벌어갖고 먹어야 되거든. 조금만 이렇게. 예, 조금만 이렇게 하시고. 우리 좀 벌써 괜찮은데? 급 있는 값이요. 그랬나 보네. 목이 탔어요. 자, 우리 이 월가 우리 사장님 장사 더 잘 되고 또 건강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다고 했더니 19살 예. 우리 아들이 예. 누구를 찍지? 나는 안철수 팬인데 그러면서 고민해 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이번에 투표권이 있나요, 그 아들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바라는 게 그거대요. 그래서 좀 바꿔봐 그랬더니 생각해보고 그러고 갔어요. 뭘로 바꿔봐? 그 우리 사장님은 문재인 쪽인가? 아직이요. 아직 예. 못 정했어요. 근데 그거 아, 뭐? 탁구는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양국다. 네. 나 어제 저기 정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어제 수능 감독 끝나고 먹으면서. 노란 봉투 주잖아. 수능 감독 끝나면 감독비 이 5만 원짜리 2장씩. 약간 그거 쓰러 왔는지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내가 한마디 툭 박근혜가 되면 아마 지기 아버지 생일날이
국경일 될 걸 그랬더니 의사 죽겠대요. 그러고도 남죠. 네. 그렇게 그럴 것 같아. 네. 이렇게 국경일은 안 만들어야지. 네. 있는 국경일도 말한디. 맛있게들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다. 우리 독자들이 꼴깍꼴깍 춤을 살필 것 같은데. 우리 지정남 씨는 어때요? 지금 그 광주에서 대선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어떤가요?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아기가 12살이어가지고 학부모들 학부모들 만나면. 만나면 하는데 이제 둘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인이 오빠가 남성스럽고 큰오라버니 같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안철수 씨는 엘리트라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좀 있고. 예. 절반이 저는 제인이 오빠 좋아해요. 개인 효과를 좋아해요? 집에 표가 몇 표가 있어요? 한 표. 어떡해요? 야, 그 어찌했을까? 근데 이제 당이 또 문제잖아요. 민주당은 싫어요? 싫은데 아, 제인이 오빠는 좋고 이게 진짜 이게 난감하게요. 이제 두 양반이 이제 못했다 함께 제일 반갑구만. 하고 왜 그 단일화 이렇게 촉구하는 시민단체 모임에서 한다고 사회를 봐달라고 했는데 금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인가 그 하는 식 잘 됐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행사는 예정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전부터 제가 못 갔어요.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아까 얘기하기로는 문재인 후보에 좀 더 이제 마음이 쓸리고 있다. 근데 우리 뭐라 부르나요? 오빠라 부르나? 뭐라고? 응? 오빠는 문재인 오빠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안철수예요? 저도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네. 오빠 따라서 알 것 같아요, 이제. 아닌가? 영향이 좀 영향이 조금 있어요? 네. 뭐 적극 설파를 했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뭐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막 공영방송 뉴스 이런 거는 안 보거든요. MBC나 특히 MBC는 절대 안 보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김재철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접하게 된 게 팟캐스트 네, 이제 그런 거 본데 이제 그런 데서 네, 많이 접하게 되면서 사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에 조금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젊은 세대들 투표를 많이 독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지금 뭐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이나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단일화 후보로 그렇지만 이제 단일화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은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거 같아요. 불리하다. 네. 그러니까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찾아보고 뉴스도 많이 보고 하니까는 좀 그런 기준 내가 정치 성향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생기니까 할 건데 지금 뭐 그냥 관심 없는 대학생들은 나 지금 명박이는 싫어. 근데 바뀌는 건 좋은데 누구를 뽑지 이 고민을 하다가 안철수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서 좀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한테. 네, 어때요? 우리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젊은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누가 좀 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여학생들 꼭 굳이 여학생들이 아니고도 그냥 이렇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님이랑 문재인 후보님. 주로 이제 그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언니가 예, 그러는데 언니가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 후보님도 회사 이렇게 경영하시고 하니까 직장인들에게 뭔가 혜택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점? 네, 그런 게 의외로 그런 걸 보고 지금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과가? 저 독일어과 합니다. 독일어? 네.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좀 물어보면 좀 번듯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멋있고 잘생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 같다, 뭔가 멋있다 이런 거, 이런 게 좀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이런 얘기 좀 있더라고요. 젊은 여성분들은 좀 뭔가 있는. 아요. 옛날에 김동건 씨가 영화에서 대통령 역할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대통령을 좀 바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외모나 이런 거는 영향을 안 미쳐요? 어때요? 잘생기면 좋겠죠. 그거보다 네. 근데 문재인 씨도 상당히 네. 깨끗하게 잘 생겼죠? 대통령상 뭐 안철수 씨도 그 정도면 잘생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귀여운 스타일. 덕이 있게 네, 생겼다고 귀여운 볼수 스타일. 있고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은 잘생겼죠? 잘생기셨죠. 그분은 배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잘생기셨죠. 부담스럽게? 잘생기셨어요. 부담스럽구나. 너무 잘생기면. 그러죠. 그래요? 만만해야죠. 만만해야지 하면서 여기 선이 왜 나한테 와 이게? 이렇게 만만해야 이렇게 막걸리 먹고. 아무랑 좀 불안해. 이쪽하고 벌써 무엇이야? 낮술을 취하면 큰일 난데. 저는 술을 아침, 점심, 저녁 안 가려서. 아 그래? 네. 우리 이 소중한 사람도. 우리 진짜 이름이 손을 벌벌벌 떠이군다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연예인 느낌?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런 예능 프로에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같아서 제가 몇 번이나 이제 대학가 주변 길거리 걷는 걸 취재를 했었는데 무조건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인증샷이 남기려고 뭐 다른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심하지 않나 정도가. 그래서 안철수 지지가 약간 좀 그런 인기, 그런 연예인 보는 인기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물어봐도 TV에서 많이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TV보다 잘생겼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이미지.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유인천이 네.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선거 나와서. 네, 그런 거. 선거 나와서 그런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정책이나 이런 거 살아온 것이 진로 중요할 건데 살아온 과정이 그렇죠. 하고 우리는 서울대 구경밖에 못 해봤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도 뭐 이런 백신 만들어서 배포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국정 운영 뭐 이런 게 그런 능력이 더 평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일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한 사람을 뽑는 건데 근데 일단 정치 경험이 너무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잖아요. 그래도 정치는 뭐 누가 부정을 하더라도 정당 정치인데 그렇다 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정당에 또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대선을 출마한 그 당위성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뭐 왜냐하면 그런 거에 사람들이 환멸감을 느껴가지고 나온 게 안철수 안철수 후보자 현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게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수준의 정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민주당한테 혁신을 막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재인 씨랑 안철수 씨가 함께 자 그럼 민주당을 우리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혁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정당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 안철수 씨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기성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 건 많은데 정당 정치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막 둘이 이 양쪽 진영이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민주당을 혁신할 것인가. 혁신된 민주당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전남대 분위기, 조선대 분위기. 전남대 학교에서 엊그제 그 안철수가 강연을 하기 이틀 전인가 오마이뉴스에서 광주에 미리 와가지고 민심 취재. 예, 대학생 민심 취재도 하고 대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어떤 민심을 갖고 있는지 대학생들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섭외를 하는데 네. 뭐 지금 보면은 좀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는 거다 보면 문재인 후보가 많이 따라갔다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 지지자를 찾기는 좀 어려웠어요. 친구들 중에서. 네. 친구 중에서? 네, 그래서 제가 너 누구냐? 너 이번에 뭐 좌담회 같은 거 하는데 뭐 누구 지지하냐? 그러면 대부분 안철수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나타난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좀 회의감을 느꼈던 게 사실 최근에 민주당이 되게 막 많이 따라붙었다 이야기 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제 회의감 좀 느꼈었고. 그러니까 바닥은 안철수 지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직은 또 민주당 지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때요? 진영남 씨 보고요. 많이 먹고 계시군요. 근데 참아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안철수 지지가 더 많다, 그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많이 이제 좁혀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사항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좁혀진 건 아니다? 네, 좁혀진 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싶고. 음. 근데 아까 이제 시민들 분 중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와닿았던 게 좀 그런 열망 때문에 그런 지표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안철수에 대한 단일화에 대한 좀 발표를 해달라라는 열망 때문에 그런 수치가 좀 나타났을 뿐이지. 네.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다. 네, 이제 단일화 발표가 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계속해서 좁혀지는 추세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 우리- 아까 그리고 말했듯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팬덤 현상이 좀 있긴 해요. 예, 좀 이렇게 팬심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좀 그 시기는 좀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촉발이 됐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 발표하고 정책도 조금씩 내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 정책 내놓고 하는 과정에서 등을 돌린 학생도 있고 더 지지하게 되는 학생도 있고 뭐 하듯이 이제 팬덤은 좀 그런 현상에서는 좀 넘어가지 않았나. 우리 소중한 기자 여자친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그걸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넌 누굴 지지하냐. 아, 취재를 해봤구만. 네, 그래서 하니까 아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대요. 어. 그래서 야 이유가 왜냐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경선할 때 광주를 한번 왔었어요. 충장로에서 하는데 여자친구가 마침 거길 지나가다가 프리역을 해서 아 그때부터 문재인을 지지하겠다라고. 프리역을 때문에?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알아보고 하면서 좀 그런 문재인 후보의 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정치적인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안철수보다는 신뢰가 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처음 촉발은 프리어그였다. 스킨십을 자주 해야 되겠구만. 네, 직접 만나야 돼. 내 주변에는 이제 아줌마들이고 내 네. 동생이 경기도 쪽에서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제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고. 왜? 왜야?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꼼꼼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주 비상이 걸릴 것 같다고 다 꼼꼼하니 다 해야 되니까. 쉽게 결단을 못 내릴 것 그 같아요. 양반이 공무원인데 예, 그 사람이 그렇게 공무원인데. 예. 아니 이제 이쪽 이제 전라도께 뭐 우리 근혜 씨를 찍을 리는 없고. 근데 문재인 씨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좀 합리적일 것 같다.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오빠를 좋아하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도 고생 많이 했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랑. 아. 근데 이제 철수 오빠는? 오빠는 오빠라고 부르기가 좀 거시기. 에이, 거식이 안 나와. 안 나와? 예, 아, 안철수 씨. 대인이 오빠라고 되는데 자연스러운데. 그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중요한 얘기네. 주변에서 문재인 펀드를 사락해갖고 이제 또 사기도 하고 다들 직장인이니까 10만 원, 네. 5만 원. 그래서 몰라요. 내 주변에는 아줌마들은 되게 제인이 오빠를 좋아해요. 안아줄 것 같고 뭐 뿌리하고 중요하다. 프리어그가 민심을 가르는 그게 안 요소가 하는 될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철수 오빠는 네. 프리어가 하기가 좀 거시기. 좀 뭐 이렇게 따듬어야 될 것 같고 아, 프리어가 하려면 좀 따듬하고 하려면 가야 향수라도 될것 같고. 뿌려줘야 될 것 같고 걔한테 제인이 오빠는 그냥 마구 가서 해도 될 것 같고 좀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사진도 뭐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은 프리어가 하려면. 몸에 미쳐버리지 못 가요. 못 가. 무사서 못 가. 무사서 못 가? 예, 그냥 손만 흔들죠. 아. 예. 근데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좀 무던한 사람이 오히려 더 좋구나. 인간미가 있잖아요. 예. 손 잡을 때 왜 눈을 계속 이렇게 어린이는 무릎 꿇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건 뭐 이제 제 네, 어서 오십시오. 제 네, 취향.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저 원래 예,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네. 이제 좀 당기시면 돼. 아유, 이게 우리 방송 보고 오셨나요? 예. 아니요 방송 캠프? 아니요, 방송 이야기를 듣고 아, 네, 그렇구나. 네. 프레자 석잔입니다. 석잔 드시고. 안 됩니다. 아, 술을 안 드시고? 아니 그런 구태를 과감히 저는 그번 예. 반쯤 주십시오. 한 줘봐요. 반만. 예. 일단 좀 우리 지금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 예. 네, 어떤 분이신지. 저는 저기 조선호라고 합니다. 네. 이름은 조선호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광주 시민연대라고 최근에 이제 저희 광주 지역이 민주당 편향성이 좀 강하고 정치 독식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각자들의 자각들이 좀 있어서 광주가 그야말로 이제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한국 정치에 있어서 주요한 이렇게 논쟁과 방향을 제시해왔던 지역인데 네. 좀 이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이죠. 네.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도 광주를 상당히 민주의 성기로 바라보는데 실제 광주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특정 당이 독식이 이루어지면서 특정 당이 아니라 민주당. 네, 그렇죠. 아니, 막걸리 집이니까. 민주당. 네. 그러면서.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생으로 살아있는. 아 이래도 되는 거 봐요. 아,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그런 그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걱정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는 8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 중견으로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중견이 돼 있고 그래서 책임의식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 내의 그 올바른 정치 질서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를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 단체 이름이? 좋은 광주 시민연대입니다. 좋은 직책이. 저는 사무처장을 맡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으냐면은 제인이 오빠가 이물어온가 철수 오빠가 이물어온가 이 얘기하다가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오빠를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아니, 뭐 저는 두 분 다 좋아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번 그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명박 정권의 그 폭정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을 것 같다. 향후 30년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들의 미래가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좀 이렇게 뭔가 좀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2013년 체제를 열자라고 하는 걸로 축약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중요 관점을 본다면 확장성을 가진 후보가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한 사람이요.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미래를 쳐다보는 젊은이들이 안철수에 좀 이렇게 환호하는 거 보면서 좀 우리들은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이게 길게 말씀하시지만 안철수가 또 아, 이제 그런 얘기네요. 틱톡이 나왔는데. 다음 주 편하게 아, 하자.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막걸리 마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전부 문재인파였는데 드디어 이제 안철수가 왔어. 그렇습니까? 네. 건전한 하여튼 지역 내 대안 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광주로서는 안철수의 정치 개혁으로 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좀 반응을 해야 되고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좀 자극을 이 잔을 다 드셔야지 좀 쉬운 얘기를. 아니 근데 그런데- 문재인파가 이렇게 많다. 아니. 또 우리 안철수 시민 모임파에 갔다가 왔어요 지금. 또 이제 또 올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파가 이렇게 많다고 깜짝 놀란 거잖아. 그러니까 놀라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때 이제 네, 다른가 봐요. 밑바닥은 안철수파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안철수가 훨씬 많다. 훨씬 많아. 저도 이 자리다. 근데 전라도 사투리로 보면 훨씬이 훨씬 많다. 벌써 많네. 훨씬 많아. 겁나게 어찌 많잖아요. 겁나게. 근데 왜 그러면 나 주변만 제인이 오빠 못 쓰던데요? 제인이 오빠가 혹시 연식 때문에 생각해요? 연식이요? 현실. 네,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연식 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저 20대 초반인데 아직 그 두 오빠 중에 누구 오빠가 더 좋은지 모르겠대요. 설득을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철수 오빠인지 그러나. 섹시하게 쉽게, 설득하셔야 됩니다. 쉽게. 87년 체제에 안 맞추고. 쉽게요. 쉽게는 사무처장 말좀 빼고. 네, 정치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네. 이미 그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보여왔던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그 민주당의 업보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 그 줄 세우기를 합니다. 지역 정치인들을. 그래서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을 보지 않고 위만 쳐다보죠. 국회의원만 쳐다보고 국회의원만 잘 보이면 자기 그 공천권을 주니까 지역 주민과 이렇게 괴리된 정치가 이루어지고 광주가 좀 그래서 까라는 득석이다 이 말이요. 민주당만 팔면 무조건 대합. 무조건 대합이니까 뭐 이제 노력을 안 하죠. 주민들과 함께 할 생각도 별로 없고 눈을 안 마주쳐. 잠깐만요. 이번에 최초의 투표권인가? 대통령 선거? 네. 오, 야 떨리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 이름이 뭐였어 아까? 소영이. 선영. 선영이. 근데 선영이는 결심을 못했어 지금. 네. 응?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철수 오빠가 더 좋다 그랬는데 우리 진짜 오빠 사귀는 진짜 오빠가 한마디로 설득해봐. 왜 재윤이 오빠가 더 좋은지. 저는 일단 하루에 몇 번씩 정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계속 세대교육 선영이한테? 시키고 있고요. 아, 세대교육 하고 있어? 네, 세대교육 시키고 못 쓸 있고요. 사람이 못 쓸 있어. 사람 있어요. 자유를 줘야지. 아, 자유를 줘야지. 일단 자유는 만들어 놓고 줘야죠. 일단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아, 그 다음에 자유를 그 다음에 주겠다고? 자유를 주고. 거시기하네. 아, 그래서 이게 오빠가 이렇게 막 설득을 하면 그 좀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 아니면은 딱 걸르면서 내 줏대는 딱 있으면서. 여자는 줏대가 있어요. 주제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아, 그래? 제가 많이 하니까. 상가신 이게 너무 갈치라는 게 그지. 연애가 갈치냐? 아니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이고 학생이야. 아니 왜냐 그 대학생이 지금 대통령이 되게 먼 거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취업을 하고 그런 거랑 바로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에 대해서 좀이라도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나왔다. 오빠 좀 갈쳐. 다 끄덕끄덕 해보냐. 그럼 나이 차이가 3살 차이가. 근데 저도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걸 압니다. 알고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삶을 보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많죠. 많은데 우리 오빠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그 삶을 보면, 원래 우리가, 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점 하나는 뭐냐면, 80년대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 공부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지 못한 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그런 면이.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 책임성, 그다음에 그 나이 목표로 그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 자기 이렇게 뭐랍니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어려운 말 쓰시라는 게 그래. 자기를 이렇게 잡아왔어. 잠깐만, 봐봐.
그런 것들 이게 그냥 책임감이 강한 게. 책임감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책임감 하여튼 그래야죠. 또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게 생긴 것도 듬직하고. 근데 이 공부 잘한 거에 사람들이 약간 그 시기에? 예, 그 서울대 쪽에 약간 니난다 하잖아요. 왜냐면 뭔 날로? 니난다고 물린다고 아, 물린다. 물린다고 물려 물린다? 징해 몸에 전라도 분 아니셨나요? 곡성이요. 같은 고향인데도 같은 고향 니난다? 니난다 처음 들어본 하잖아요. 말씀. 저도 처음 나 니난다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근데 양반들 문제는 보네. 뭐냐면 공부를 잘한 것이 지를 위해서 쓴 놈들이 많잖아요. 근데 안칠수는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쓰진 않았다고 아, 오십시오. 애들이 네, 들어오세요. 네. 그런 면을 보면 나는 상당히 좀 아니 이제 그 신뢰가 가는 원래 자, 우리 좀 땅. 우리 새로운 손님들이 또 왔네요. 예, 대선올레 우리가 보면서. 예, 또 땅해 주죠. 예. 아니, 근데 자. 제가 볼 때는 우리 문재인 술 한잔, 안철수 술 한잔. 다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이제 새 정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출된 건데 문재인 개인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민주당이 싫어서 네, 그게 문제예요. 또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또 나중에 또 이상해질까봐 그런 생각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쪽에서 민주당 배치만 달면 네. 초록색 그러니까 장반만 그런- 입으면 되물어요. 그런 반발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거기에 니난 거요. 아, 여기 사람들도 아, 우리 그런 거. 그런다 그래서 옛날 좋아, 좋아, 열린우리당처럼 갑자기 막 철학도 빵도 이렇게 못하는 걸 바라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미 니나고 아주 그냥 니난다. 니난다고 네. 가만있어 봐. 우리 지금 오마이 TV 생중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의 우리 편집하는 기자가 니란다가 뭔지 검색해가지고 자막에다 깔아줘 여기. 니란다. 이란다 전라도 표준말 맞습니다. 맞아요? 전라도 예, 전라도 사투리고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사용했고 해남 강진 그쪽에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기 니란다가? 함께 이제 질린다. 질린다. 관계, 예.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은 질린다. 서울대 잘난 사람들. 잘난 사람. 그게 아니고 방금 하신 말씀 민주당의 행태가 예,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짓거리들이 서울대 동안에 광주 전남에서 했던 것이 드러난다고 말씀. 이게 모르겠어요. 저 진보 신당 옛날에 당원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네. 하여튼 그 이렇게 하시는 거 이정희 대표님 좀 안타까웠어요. 많이 하고 결국에 많이 배우고 뭐 좋은 공부 잘해서 갔을 거인데 좀 그런가 뭐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중요한 자리에 그 중요한 역할을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듣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가 이 모양이다. 시골에서 어떤 어머니를 만났어요. 80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테레비 보다가 원해 가방끈 진 놈들 못 믿겠더라. 많이 배워갖고 맨 놈 돌려먹고 맨 고급지는데 다 쓰더라. 그 이야기 하시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못 배우셨어요. 딱 맞는 말씀. 자, 우리 새로 오셨는데 이 술집 토크에 오셨는데 소개 좀 하시죠. 소개. 저는 이제 시민 정책 포럼 네. 거기에서 SNS 팀장 박상철입니다. 아, SNS를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팀? 예. 아, 드디어 이제 균형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근데- 문재인 팀이에요. 아, 그래요? 네,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래도 우리가 약간 한수가 좀 물리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우리 선배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 잘 안 되고. 어쨌든 이 세 명은 문재인이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흔들리는 갈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이제 균형이 맞춰.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갈대를 잡아야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을 설명을 하셨는데 네. 막 87년 체제, 2013년 체제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 이해했나 모르겠어. 원하겠죠. 이해했어 안 했어? 알아먹었디? 알아볼게 쉽게 왜 안철수 설명해 보세요. 성함 먼저 말씀할게. 지금 잘 안 들려서 성함 먼저 다시 한 번 말씀. 아, 박상철입니다. 박상철 예, 예, 예. 박상철 선생. 네. 하고 저거, 왜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되는 게 나아요? 이 학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발로 운전하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따 생각이 좀 정리되면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예. 좋은 예. 조언이죠. 예. 예. 좀 한숨 쉬고, 예. 예. 일단 막걸리 하나 하시고. 네. 자, 우리 같이. 예, 갔습니다. 운명에 맞는. 예. 저한테 이제 맞춰. 저건 여쭙고 싶은데 단일화 회동을 했잖아요. 바로 6일에 그때 감상, 소감 뭐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구나. 아 시나리오 쓰셨어요? 왜 시나리오 써놨죠 이렇게. 네. 아 근데 머리를 묶으셨어요. 미용 때문에 안 되신다고 미용 때문에 안 하셨는데. 되는데 보통 술 먹으니까 더 어렵고 깨박이 네. 빠져가지고 잠빼지. 네.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를 했다. 네, 한번 시나리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계속 이제 민주당을 짜야 돼요. 네. 조사줘야 돼. 아 우리가? 조사줘야 된다. 작업을 줘야 민주당을? 돼. 네, 민주당. 민주당. 근데 이제 어차피 청남 정치니까. 네네. 조사주고 뭐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굴론을 바뀐 걸 빼는 현상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사줘서 창당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게 확 개혁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단일화 합의를 해서 이 철학과 가치가 이렇게 딱 된 다음에 제인이 오빠가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브레인은 우리 안철수 선생님께서 하시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제인이 오빠가 하고. 제 시나리오 그랬습니다.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네.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의 주도권도 제인이 오빠가 졌다. 네, 좀 그랬으면. 저는 근데 뭐 어떻습니까? 근데 오기 전에 뭐 근거가 이야기됐나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네. 없나요? 근데 이제 우리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계실 텐데 선생님 쓰는 시나리오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안철수 내지는 문재인 각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잖아요. 고정 지지층 30% 이상을 늘 확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근데 결국 힘을 합치는 건데 힘을 합치는 거고 그 힘을 합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시대와 상황에 맞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 민주당이라고 하는 토대 그리고 역사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영역을 특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을 준 그런 사람을 합친다면 이게 우리가 확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지 우리의 힘이 극대화되면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심플하게 문재인 후보님도 좋고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붙어서 과연 이기겠느냐 이 불안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커요. 그래서 좀 확실하고 꼭 깔끔하게 이겨버리자 뭐 이런 작전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 막걸리 자리잖아요. 진짜 격한 어떤 말씀이라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문재인 후보는 무임 승차를 즐기신다.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임 승차를 즐긴다.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이제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진짜 급작스럽게 불의에 어떤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친노 세력이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 그만큼 안철수 현상을 해서 떠오르지 않았다면은 박근혜의 어떤 그 흐름을 깨뜨릴 수 있겠는가? 만약 지금 현재 이제 야권 민주당 대표주자 이제 문재인이라고 그렇게 기결됐는데 안철수가 없었다면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3인이 그렇게 엎치락 뒤지면 그런 어떤 상황이 유출됐겠는가.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첫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해서 다시 이렇게 부활한 어떤 그런 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현상으로 해서 또 문재인이 얻는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점에서 문재인은 무임 승차를 하고 있다. 국민한테, 시민한테 뭔가 큰 어떤 이익이랄지, 소득이랄지, 희망이랄지, 미래랄지 보여진 거 없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안철수 현상 두 가지 점에서 큰 어떤 무임 승차, 그런 분이
자기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약간의 의구심 든다 이 말씀이죠. 어떤 자기 어떤 정당한 그 노력 없이 그냥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는 뜻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안철수 현상 그런 점에서 자기 대권 주자로서 자기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으로서는 약간의 자격 미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사회에 한 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기업을 설립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했다면 한 거지 뭐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주거나 그런 거는 아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임승차라는 표현까지는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은 솔직히 문재인 후보가 보면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님 임기 끝나고 서거하시고 정계를 떠났었죠. 어떻게 쉽게 보면은 다시 변호사로 돌아왔었는데 사실 뭐 김어준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뭐 닥치고 정치 혹시 책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그 뭐 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 매체라던가 해서 지금의 문재인 후보를 만든 거는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정치를 할 생각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약간의 길이 다를 뿐이고 서로 그 올라온 방향이 다를 뿐이지 안철수 후보도 사회적으로 그 성공한 경제인이면서 많은 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고 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추앙받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후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임승차라는 말은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러면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는 이제 뭐 어떤 그 유명세 타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렇게 막걸리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밑바닥 서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것만 받고 이제 한 가지만 갖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나는 문재인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안철수에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가 사소하지만 중요한 어떤 대목 한번 지적할게요. 좀 V3 지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컴퓨터에. 쓰고 있어요. 안티바이러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안철수 이렇게 돈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은 학생들도. 그러나 말을 바꿔서 지금 문재인한테 우리 서민들이 지금 무엇을 도움 받고 있는가? 크게 도움 한번 해주시라고. 제가 그냥 농담 이제 비슷한 이제 그 이제 말씀을 올렸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한테 V3 안티바이러스 저 오래전부터 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한테 저는 도대체 받은 것이 뭐인가?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안철수 씨, 두 분 다 훌륭하신데 안철수 씨는 어떻게 보면 꿈이고 이상. 그리고 그거 이제 제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역할 캐릭터를 딱 맡았을 때 연출은 여기까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우가 그거를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뭐 사사 사이즈를 해라,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울마도 봐야 되고 배웠어요. 음식. 근데 이제 하여튼 현실에서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이제 배우가 중요한 건데 그런 거 같아요. 이게 현실적이고 현실에서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잘하는 걸 잘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전 빼고 달려온 이유는 전라도 갖고 황풍년 부장님이 오연호 선배가 이거 하신다고 달려갈 의리 때문에 진짜 그냥 그때였지.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씨는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건 의리라는 부분.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다 좋은데, 응? 본선에서 그렇죠. 이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응? 그러니까 모든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이제 종합해보면 평균적으로 안철수 씨가 본선에서 뛰면 조금 이게 앞서는 걸로, 뭐 2%에서 한 5, 6% 앞서는 걸로 나오고,
문재인 씨는 이제 이기는 것도 있어요. 이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슬아슬하게 지는 걸로 이렇게 양자 구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의 이 의구심이니까 불안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그 안철수 현상이나 요거는 지금 사람들이 이 정치에 너무 막 물리고 막 민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냥 반 박근혜 반 새누리당이 아닌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반값 등록금 믿고 대학교를 뒤늦게 갔단 말입니다. 등록금 K나 한 푼도 할인을 못 받았어요. 이제 뭔가 뭐 실현 가능한 공약, 뭐 이번에 뭐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 한다고 하도 그런 걸 왜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현실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공약 내놓고 좀 지켜내는 그런 이게 이 두 분이 합해야지 그런 걸 바라는 거지. 꼭 안철수다, 꼭 문재인이다 이거는. 두 가지. 젊은 분들하고 하려니까 많이 딸리네요. 이게 펀트한테 넥타이 이렇게 딱 풀고 할아버지 풀어보니까 답답해. 약간 풀어보라.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왜냐면 이제 안철수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계 현재 한계를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이제 왜 안철수로 가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근태 뭐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누구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성하고 2014년을 2012년을 증명하자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총선을 뭐 이렇게 다 이길 것 같고 뭐 이렇게 다 듣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냥 문재인 후보가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이제 헤맸던 이유가 뭐냐면 20%대를 못 넘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결국 뭐냐면 반성도 반성이 덜 된 건지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걸 안 받아주는 건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한계가 거기라는 거죠. 26%, 28% 뭐 이렇게 20% 초반에 계속 머물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세론, 대망론이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터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희망조차도 잃어버렸는데 안철수란 이제 안철수 현상으로 대표된 안철수란 사람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판이 이제 뒤집어지죠. 그래서 박근혜 대세론이 꺾이고 상황이 이제 변화되면서 이제 야권이 단일화해서 이제 이긴다 뭐 이런 희망들을 갖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잘 봐야 될 대목이냐 그런 거죠. 뭐 민주당 내지는 그 문재인 후보의 한계성을 명확히 보자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99%대 1%의 그 구호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퍼지면서 반값 등록금이네, 이제 뭐 우리의 이제 미래네 이렇게 쭉 하는데 안철수 후보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년 2013년부터 세계 경제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뭘로 희망을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 내지는 구질서를 기반으로 한 문재인 후보로 계속 이걸 가져가는 것이 2014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시킬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냐, 아니면 99%대 1%의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확 변하면서 이게 에너지들이 막 폭발하는데 그걸 가지고 2014년을 맞이할 것이냐, 저는 그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를 선택하면 저는 그게 된다고 보는 거죠. 희망과 폭발력, 또 젊은이들의 열광, 거기는 분명히 메시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후보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이유가 과연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쭉 이렇게 30년 전통 야당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10년간 집권했고 나름대로 개혁도 하고 했지만 그 국민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선다고 조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013년 체제를 가져간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앞길을 이렇게 터나갈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광주로 잘 나서고 민주당에 이제 안전 안녕. 아, 민주당은 안녕. 이게 못 믿겠어. 그건 아니 저는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공과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제 80년대 독재 체제 뭐 그다음 전두환 체제 이렇게 싸워오고 이런 것들은 다는 대단히 소중하고 그런 정신들을 사실 살려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도 난 그것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가 난 소중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그 현상의 폭발력과 그걸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좀 이렇게 받쳐줘야지 새로운 그 시대를 열어젖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5년 내내 그 흑발질하고 국민들에게 그 많은 폭력을 가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뭐 이건 뭐 국가가 아니라 뭐 개인 회사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하려고 봐요. 근데 그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20% 초반이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럼 그것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답은 뻔하다는 거죠. 굳이 우리가 여기서 뭐 단일화 안철수로 가냐 문재인으로 가냐 고민만 할 뿐인데 저는 답은 정해도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 질문이 간단해요. 옆에 계신 분의 말씀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음식에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아, 말씀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때요? 안철수 쪽에 좀 가요? 아 근데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왔다 갔다.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이게? 갈대 현상. 남자친구가 군대 간 현상. 사무실을 거꾸로 실을까 말까. 아, 남자친구 군대 가면? 이 말을, 아, 예, 오시죠. 이쪽, 오시죠. 아, 또. 네네네. 안철수 지지자분들이 진짜? 근데 드디어 이제 동들이. 이쪽으로 땡겨서 예, 땡겨서 밀착해서 오세요. 미쳐. 아, 오세요. 네.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만. 아, 그럼요. 왜 섹시해야 돼요? 섹시하게 성격해 주시고. 제가 그냥 옷걸음 보면 안 돼요. 연식이 많이 돼서 근데 아, 넥타이 푸시네, 이게. 넥타이를 푸시죠. 당위성만 가지고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보는데 잔점 민주당의 좀 한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된다 했을 때 분명히 무소속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안철수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한계를 말씀하셨듯이 근데 저도 되게 물음표를 달았었는데 아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저희 학교에 강연을 오셔가지고 문재인 같이 가실 거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원하는 대로 단일화 방법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분이 분명히 확신에 찬 그런 건 아닐 텐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접전 아니면 약간 문재인 후보가 지금 사실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이분이 대통령 그 자리에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권 교체, 개혁 지금 되게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후퇴를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모든 게 다 후퇴를 했는데 이분은 그냥 이거를 먼저 일단은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한계를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의 조건에 아마 포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서 누가 좋고 누가 돼야 되고 누가 돼야 되고는 중요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지금 사귀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또 질문했는데 지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빠가 얘기한 내용을 주목했나요? 오빠의 얼굴을 주목하셨나요? 어려운 문제.
내용을 수고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군요. 네. 성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레이저가 빡 나갔어요. 아, 레이저 빡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순간, 드디어 이 공간이 역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재인 지지자 3명, 그 다음에 부동층 1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안철수 지지자 4분과 부동층 4대 3으로 지금 역전돼 있어요. 예, 이제 앞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 1시부터 만났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방송을 보고 있다가, 전세가 불리하다 해가지고. 네. 지원사에 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네. 이 두 분의 아버지께서. 네네. 이제 이분을 주셔야 돼요. 이분이 부동층에 지금. 네네.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근데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직도 못 정했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님의 시선에서 네네. 왜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하는 후보 단일화 후보가 되는 게 더 낫다. 네. 왜 그래요? 어머님의 시선에서 하면 짧게 설명하면. 저는요. 지금까지 그 당을 이 당 저당 3분 다 후보님들은 좋으세요. 좋으신데 그 두 분은 당이 있으시고 그 정치를 해보시고 저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한 분은 정치를 안 하셨고 새로운 시대에 그 높으신 분은 하늘이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이 이제 결정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하늘하고 가까이 마음을 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이 없이 이분이 국민하고 시민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민당, 국민당.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당을 너무 지지하거나 그런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이분이 정말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고 갔는데, 오마이뉴스 TV로 이 대선 올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새로운 체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지금 앞에다 놓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화면에 잘 잡았습니까? 우리 이거 삼합이랑 이런 거 다 잡았어요? 네. 아마 독자들은 지금 침을 꼴깍꼴깍 이렇게 삼키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아까 우리 그 자영업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했죠? 조경업. 네. 근데 어쨌든 모든 후보들이 지금 경제 살리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1, 2년 전 혹은 3, 4년 전에 비교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언제에 비해서? 언제에 비하보다 평소에 강주가 소비 도시다 하지만 나름대로 수출은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지금 일반 점포나 중소기업을 가만히 보면은 먹거리나 모든 것이 이렇게 풍부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경제력이 좀 부족해서 많은 그 폐업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경기가 너무 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정치 쇄신이나 정권 교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된다 한들 과연 광주 경제가 좋아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네. 그 임기 동안에 피부로 느낄 만큼 우리가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저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네.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는 분명히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 박 후보일 때는 우리가 그 태풍이 불고 장마가 졌을 때 겨울에 물이 한바퀴 씩 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의 보수와 진보의 하나의 변화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서 국민들도 준비는 돼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학생은 이제 문재인 안철수 누가 더 좋은가에 확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또 취직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그런 건 어떤 거예요?
혹시? 일단 대학생으로서 제일 반갑 방학 등록금. 근데 지금 조선대잖아요. 이제 사립대라고 해야 되나? 뭐 밀립대? 아까 도립대였다가 도립대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사립대가 됐죠. 그러면 이 조선대의 등록금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어떤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사실 사립대학 치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비하면? 서울에 비하면 거의 서울에 비하면 반값이죠. 서울은 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600만 원 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조대로 이제 물고 늘어지자면 또 끝도 없는데 이제 처장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조선대가 이렇게 그때 이제 광주 직할시일 때 그때 이렇게 전남 도민들이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만든 네. 도립대학인데 지금 이제 이사장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학교가 되게 안 좋게 돼버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등록금 부분도 문제가 되고 총장 승수하는 문제. 자, 반값 등록금 얘기도 했지만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할 때 학생이 그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취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취직 준비하는데. 응? 뭐 스펙 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지금 몇 학년이 근데? 저 지금 3학년인데. 그래도 이제 취직 준비 예. 준비 하겠겠네요.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해외를 나가려고 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필수적인 게 그쵸. 된 거. 예. 어학연수는 아니고 워킹 비자. 할러데이. 네. 근데 그러니까 왠지 그 어학연수든 뭐 워킹 할러데이든 외국에 안 나가면 대학 때 안 나가면 왠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뭐 요즘은 정말 대학 꼭 가듯이 해외 연수 한 번씩 갔다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압박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거의 제 친구들도 주변에 거의 한 번씩 다 다녀왔고 또 그래야만이 취직을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그럼 몇 개월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에? 1년 정도요. 그럼 오빠랑 1년 정도 헤어져 있다는 거네요? 그때 이제 취업해서 돈 열심히 벌어서 아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려고 해요. 뭘? 아니 결혼 준비하려. 이야 진짜 빠르다 아름다운 이 정적으로 이렇게 큰일 났네. 응? 큰일 났어. 외국에서도 이거 듣죠. 와 그럼 혹시 캐나다에서 보면 말씀해 주세요. 왜 다른 남자랑 있으면 캐나다에서 가. 그러니까. 왜 캐나다 왜? 캐나다로 간대요. 캐나다로 가는 거야? 오빠가 선생에다가 친밀하게 얘기하다고. 그렇구나. 취업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잠깐 그 취업실에서 일을 했었던 적. 취업실? 네. 인문대 취업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런 압박감이 학생들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이것을 정례화 시켜가지고 제출을 하게끔 하면 이거를 수치화해서 장학금에 또 반영을 해요. 그럼 학생들은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죠. 아니 그러니까 해외 연수를 다녀온 그러니까 해외 연수, 봉사활동, 뭐 토익 점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치화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토익 점수 몇 점 그런 것들 접합해서 그런 식으로 장학금 그럼 장학금 준다? 네. 장학금 그러니까 100% 반영하는 건 아닌데 반영을 해요.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되게 의미 없는 작업들이 많아요. 봉사활동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라고 하면은 자기가 마음의 연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뭐 되게 뭐 노동 착취당해가 와가지고 그걸 봉사활동을 내놓고 있고 이러면 학생 입장에서도 안 좋고 우리가 보는 시선에도 그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런 게 계속 순환되면서 학생 입장에서 근데 학생 입장에서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제 개인적 입장에서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착취적인 문제 특히 봉사활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장학금으로 옥매면서 뭐 좀
학생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스펙을 쌓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나는 생각나는 일이 옛날 엊그저께 그 태풍 엄청 크게 와가지고 막 왜 창문에다가 테이프 붙이고 막 신문지 붙이고 네, 난리도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어른들은 다 그거 했는데 근데 이제 운동 끝나고 10시 정도나 되고 있는데 요만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 막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갑자기 내 옆을 지나가다가 여학생이요. 비비탄 총을 딱 꺼내더니 나무를 탕탕탕 쏘는 거예요. 아니 아가 누구지 총을 쏘냐 그랬더니 그때가 왜 나주에서 그 여학생 그 애기 그래가지고 애가 무서워서 그 총을 들고 다니네요. 비비탄을 엄마가 사줬대. 근데 옆에 뭐가 맺었냐면 큰 학원가방. 그게 우리는 태풍 잠깐 여름에 한두 번 온다고 어른들은 창문에 막 뭐 하나 깨질값은 막 이런데 애들은 평생 태풍 속이요. 성적 떨어지면 안 되지. 뭐 하여튼 너한테 몹쓸짓 당하면 안 되지. 10시에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형님 미안하다. 너희 집 어디냐 데려다 줬구나 그랬더니 바로 앞에다 그냥 들어가대요. 갑자기 그 생각난다.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 오렌지인가 뭐 그 사건 있었죠. 오렌지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렌지 아니고 영어 오렌지. 몰입 교육이니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생부터 좀 그게 현재 지금 압박받는 그런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추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더욱 필요한 거고. 딴따라들한테는 죽었어요. 4년간. 왜?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할 때 공연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문화적으로 돈이 이렇게 좀 풀려가지고 초청도 많이 받고 이제 우리 극단이 주로 5월 작품이나 광주에 있은 게 5월 작품이나 마당극으로 전라도 사투리로 개하나니 샥 개하나니? 네. 뭐 이렇게 시청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뤄갖고 공연을 진짜 다녔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갖고 3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유인촌도 배우잖아요. 그랑께 빌어먹고 진짜 빌어먹고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거기 이게 그 딴따라도 계급이 또 달라요. 저기 유인촌 1%요. 우리는 노가되고 거의 우리가 뭐 마당 바닥재 깔고 천막 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공연이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4년간. 그래가지고 원래 80만 원 받거든요. 활동비를. 그것만 받고 공연을 다니는데 그것도 2달에 한 번꼴로 버틴 거지. 거의 4대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4대강. 그죠. 골이 다 갔다. 그러면 연극의 내용이 광주나 이런 걸 다루는 것들이 3분의 1로 축소된 건지 연극 자체가 축소된 거야? 마당극죠. 예, 마당극죠. 예. 마당극 자체가? 공연 자체도 줄고 그 공연 내용이 그 전 시장 박강대 시장님 계실 때 거기 비정규직 아줌마들을 무작위적으로 그냥 해임시켜서 그 내용으로 작품을 했다가 시청 관할하는 극장을 섭외를 해놨는데 공연 전날 얘네들이 누구 방패 해본 거예요. 공연 전날. 하고 백같아서 했죠. 왜냐면 정책에 이렇게 반하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내용이 너무 이러면 안 되고. 이건 독재시대에나 있는 일이잖아. 뭐 MBC도 오라고 뭐 그러죠. 하여튼 3분의 1로 줄어갖고 그랑코도 배우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만 좀 똥똥한데 진짜 눈이 이렇게 쾅 해갖고 다니겠다는 게요. 스트레스 받아서 좀 부은 것 같아. 몸에 고맙소. 그렇게 말해줬어. 고맙네. 아까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할 때 그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당의 기반이 있는 분이고 안철수는 이제 당이 없는 개인 후보소 내지는 이제 개인 후보다 뭐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단일화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프레임이 깨진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안철수 씨가 단일 후보가 되면 민주당으로 갈 거다 이 얘기예요? 아니 민주당으로 가고 그건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둘이 한 몸이다. 그렇죠, 한 몸이죠. 이미 새누리당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의 기반이 안철수가 당의 기반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이미 그 우려는 다 해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선택할 때 좀 편하지 않겠다. 자, 우리 옆에 선생님은 이제 대선 원래 술집 토크에 오셨는데 아까부터 계속 이 스마트폰을 뭔가를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호하고 같이. 지금 현장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현장이요? 예, 지금 이 현장을? 예. 아, 어디다가? 페이스북에 또. 페이스북에다가.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제가 아까쯤에 미진했던 부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정리가 됐어 이제 1시간이 지나니까. 1시간. 그러니까 왜 안철수인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직 이제 뭐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은 아닌데 이제 어디 이제 제가 생각나서 문재인이 아니고 왜 안철수인가? 문재인이가 아닐 수밖에 없는 사필 규정 두 가지점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전에 올해 이제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죠. 국민의 열망은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참패를 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그 민주당이 그 대가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민당 당내 후보 경선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바일 불공정 경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민주당이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크게 양가지 그런 점에서도 문재인이 차기 대권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당연히 안철수로 귀결돼야 한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4월 총선에 정당한 어떤 그 책임이나 할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민주당이 그 다음에 민주당 당내 모바일 불공정 경선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책임도 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으로서 단일화 된다. 분명히 정치 도의상 새로운 정치상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안철수로 그런 점에 비춰 봤을 때도 당연히 안철수로 단일화 귀결돼야 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30분 만에 정리한 말인데 어때요? 좀 들어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잠깐, 저도 선배입니다. 저도 법대.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같은 조대 선배라는 걸, 조대 A라고 조대 선배하고. CC 남자친구인데. CC인데. 무슨 과예요? 독일어 전공. 독일어. 같은 거구나.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남자친구는 많을 수 있다. 동일어과라는 게 얼마나 좁아요 이게 대학 다니면서 같은 과. 그러니까 항상 그 세상은 넓다 이런 생각 가지세요. 제가 싫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넓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라 이거지 일단. 그래서 캐나다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직 안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죠? 나가서 문 들고 가야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카톡 담당이시래. 네. 안철수 캠프에 지금 광주에. 간부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 간부로 그래. 일반 시민인데. 저는 시민 주부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올렸어요 카톡으로? 카톡으로요. 저기 우리가 그 안철수 후보님이 그랬듯이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뚝뻑뚝뻑 걸어갑시다. 계속 종교 꾸준히. 있으시죠? 네? 종교 있으시죠? 천주교입니다. 그렇죠. 약간 종교적으로 이렇게. 아니 안철수 후보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야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뚝뻑뚝뻑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0년, 50년을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7, 80년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오늘은 저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철수 지지하고, 네. 좀 나이 든 분이 문재인 지지하고 이런 거 오늘 바뀐 것 같아. 우리가 알던 그런 상식을 깨는 대선 올레가 정말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민주당 엇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50대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4, 50대가 좀 많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도 학생께서 1년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부모님들은 기업은 이제 운영할라, 가정 이끌어 나갈라 굉장히 허리 부러집니다. 또 경기는 안 좋은데다가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항시 우리는 지출만 하고 있지 서로 어딘가 모르게 같이 채우려는 그런 것은 없어요. 네. 항시 손 벌린 사람뿐이지 이렇게 같이 먹으랍니다 하신 분은 별로 없거든요. 어느 가정이나 보통 보면요. 네. 그랬을 때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 왜 그냥 지금 학생들도 알바비가 굉장히 적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도 알바생을 쓰다 보면은 그러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시간만 조금 늦으면은 시간 또 추가를 또 요구를 합니다. 알바생만이 아니라 하나의 어른들도 똑같아요. 수당을 요구를 해요. 근데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고액으로만 추구하고 또 고액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가정이라는 것이 이끌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적인 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안 후보가 적절하지 않느냐. 새로운 변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그 글귀가 올랐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랬어요. 요즘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저기 한데 이번에 그 안 후보님이 되셔가지고 이민 가신 분들이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걱정하는 글귀가 올라와서 아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우리 문재인 오빠를 사랑하시는 분과 우리 젊은이들이 한 말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고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입장인데 오늘 이야기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당위성이나 뭐 그들이 살아온 삶이나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의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어차피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했던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이제 문재인 후보는 그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경선 치러 오고 지금 대선 후보까지 등록하면서까지 되게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는 조금 실망을 했던 부분이 정권 진입한 이후에 각종 내세웠던 그런 정책들, 특히 최근에 나왔던 그런 정책 쇄신안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이제 저도 민주당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시선을 갖고 있지만 그런 정책 쇄신안들이 그런 정당이나 뭐 이런 정치를 뭐라 해야 될까 개선하고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이거를 청산해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뭐 택시 그분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뭐 이렇게 변화는 원하지만 혼란은 원치는 않는다라는 그 말이 약간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내세웠던 안철수 후보의 그런 정책이나 공약들이 제 마음에 조금 와닿은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원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입장인데 변화가 됐어요. 그래요? 변화를 했어요. 이번에 대선 후보가 그래서 또 변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은 내가 제가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해야 되니까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쪽 분들이 안철수 지지했고 혹시 더 마무리 발언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습니다. 그럼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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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이내로.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든 문재인 후보가 되든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두 분이 단일화를 합의하셨다는 거는 이렇게 두 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다음에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화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4학년이 입장에서 정권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구멍이 하나라도 더 열릴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고 그럴 가능성 있는 세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서 뭐 논쟁을 펼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분도 좋고 저분도 좋고 다 좋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바람을 불 거냐. 하지만 저는 문재인 후보를 저는 네.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분도 좋으시죠. 저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 살아본 게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세월은 사람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몸에? 몸에. 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더없이 그 TV에서 딱 깨다가 금갑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훌륭하시지만 너무 이상적이어서 두려워요. 그 왜 오게티 뭐 내지는 너무 깔끔해서 쩍 가버릴까봐. 그래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사회에 해주실 역할이 너무 많고 훌륭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의 시키루 같은 느낌마저도. 그러면서 아까 최종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낫다는 거 몇 분 얘기했어요? 아까 몇 분? 두 분이 얘기했나? 세 분 얘기했나? 다 했어요? 공정했습니까 이제? 됐어요?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님께서 계셔야 될 이 부분이 어쩐다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왜 이렇게 가시는가 하면서 저번에 그 해피스 회원들이 갔다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뭐냐면 이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 뚜벅뚜벅 가는데 그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겠다 싶어서 눈물이 나오면서 우리의 통일 그렇게 막 그런 거 부르면서 우리 손잡고 통일을 기원하면서 막 다 울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는 정말로 있지. 그렇게 간절한 소망들 가슴에 있는 응어리들을 이분이 풀어주고 있구나. 이 부분으로 해서 그걸 깜짝 놀래고 정말 감사했어요. 네. 막걸리 자리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좀 정리를. 그럴까요? 네. 오라버니 자를게요. 네, 자를게요. 네, 1분 이내로.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좀 감지돼서 참 좋습니다. 좋고 그 이제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민주당이 같이 이렇게 민주당이랑 기반이 좀 가져간다고 한다면 뭐 크게 저는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결국은 한 몸이 이렇게 돼가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 대안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제끼는 이런 역할들을 좀 과거와 다르게 이제 대통령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국민들이 같이 해야죠, 우리가. 우리가 같이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막혀 있어요. 예, 2013년 체제의 저는 중요성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권위적 대통령이 쭉 가져갔는데 이제는 집단지성 이야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 국민과 함께 나가야죠. 그래서 과거같이 100만 명이 모이고도 대통령이 고집 부리는 이런 사회가 아니고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 발전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다른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한마디 짧게.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도 잘 모르고 이런 대선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저부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감사합니다.